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과 지역 감염 가능성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져 지자체나 민간단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체전에 우슈 대구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와 방법으로 협회 측이 재경기를 요구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로 적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구름이 볕을 막아주고 바람도 자주 불어주는 덕에 모처럼 더위로 인한 큰 불편 없으셨죠? 오늘도 대구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볼까요? 대구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내려간 27도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일부 지역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 소식이 있고 주말인 모레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대구에서 첫 발생한 뒤 가장 큰 관심은 첫 확진자 김 씨가 슈퍼 전파자가 될지 또 지역 감염으로 번질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감염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널리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는 폐렴 증상을 보여 대구의료원에서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메르스는 폐렴 증상을 보일 때 감염력이 가장 강한데 김 씨의 경우 격리되기 전에는 기침과 발열, 오한 증상만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료원 왔을 때 엑스레이가 폐렴 소견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심포지움이나 조합원 회의에 참가해 감염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역 감염자는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김 씨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간헐적으로. 예. 그러나 만연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는 매우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갔던 삼성병원 환자 내역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환자 접촉자보다도 오히려 거기 갔다 와서 노출자에 해당은 안 됐지만은 또 바이러스를 갖고 있던 분이 와서 여기 또 다른 유행이 진연이 될까 봐 그걸 막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철저한 신고와 개인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에서 첫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명된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52살 A씨의 가족에 대한 2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와 함께 생활을 한 부인과 아들, 장모, 처남을 상대로 메르스 2차 검사를 한 결과 오늘 새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차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고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14일 동안 이들 4명에 대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선 보건소의 지역 방역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보건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발생 지역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 등 업무를 잠시 멈추고 모든 인력을 메르스 대응 업무에 투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메르스 발생 지역의 보건소로 재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구의 보건소도 외래 진료소를 마련하고 구청 직원들을 보건소에 파견하는 등 메르스 관리에 나섰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대구에서도 발생하면서 대형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 예정이었던 2015 메디엑스포를 무기 연기하기로 했고 같은 날 열릴 예정인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도 이번 주까지 메르스 추이를 지켜본 뒤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9일 열릴 예정이던 호텔 아트페어인 대구도 취소되는 등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한 각계에서 연기 또는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법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건데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나 보조금을 지원받던 민간단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암산 얼음축제는 시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축제나 문화예술, 농업 관련 보조 등 안동시의 각종 보조금만 1,300건에 1,370억 원 정도.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일일이 명시해야 하는데 각 사업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포괄 조례에 사업명을 나열할지, 또 신규 보조금 수요처는 어떻게 처리할지 행자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을 막자는 법 취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가 정리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또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보조금 안 주게 되면 우리 자체는 회비를 올리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보조금 중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 같은 운영비는 조례가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어야만 지급되도록 개정된 것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총, 체육회 등이 해당됩니다. 운영비를 전액 중단한다는 자체는 저희들 한국 예술 문화를 좀 곤란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내년 예산이 확정돼 보조금 지급단체와 규모가 가려질 오는 9월쯤 보조금을 둘러싼 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단기간에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전담 멘토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모델 개발과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과 시장성 검증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업종별 마케팅 전문가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선별, 검증과 육성까지 6개월 동안 멘토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내일부터 경북도청과 구미시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 논평을 통해 오는 10월 2일부터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체육대회의 개폐회식 대행사와 이동식 숙소 제공업체, 선수단 급식업체가 수도권 업체에 편중돼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선수촌 이동식 숙소인 캐러밴 공급업체에게 경기 기간 동안 35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경기가 끝난 뒤 시민들에게 한 대당 1,6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벌써 예약 판매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철강업계가 불황 속에서 사업 재편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용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철강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철강 부분은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 지분을 사우디 국부펀드에 매각하고 호주 광산 매각 등을 통해 3조 원의 현금 유동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룹사에서는 본원 사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1월 포항 공장의 철근 생산 라인을 중단했고 오는 9월 말까지 특수강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일 현대 하이스코와 완전 합병해 자동차 소재 전문 철강사로 경쟁력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동국제강은 최근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 매각과 포스코 강판과 포스코 지분 처분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포항 2후판 공장을 폐쇄하는 등 후판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구조조정에 따라 포항철강공단의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6개월여 만에 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철근 그리고 후판 업체의 라인 폐쇄, 유가 하락에 따른 셰일가스 생산량 감소로 유정용 강관 제조업체의 기업 구조 개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 특히 협력업체로 확산될 염려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 업체가 포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철강업계의 강도 높은 생존 전략이 포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5달 동안 구미 지역 수출은 116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141억 달러에 비해 1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출이 20% 줄었고 LCD 등 광학 제품도 8%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구미 지역 수입은 44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 비해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도 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1년 전에 비해 16% 줄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베어스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진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두산과의 주중 3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삼성은 3회 말 나바로의 동점 만루 홈런과 9회 말 터진 최형우의 3런 역전 홈런에 힘입어 8대7로 두산을 꺾고 1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타순 변경과 함께 승리를 거두며 연패 탈출에 성공한 삼성은 오늘 저녁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도 저녁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오는 10월 강릉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대회 참전할 우슈 대구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와 방법으로 협회 측이 재경기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선수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우슈 산타 부문 60kg 이하 고등부 예선전. 빨간 옷을 입은 김모 선수가 2대1로 이깁니다. 곧이어 벌어진 결승전에서도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김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해 전국체전 고등부 대구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2주 이상이나 지난 이달 초 이 선수는 2차 선발전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선수 생활을 했는데 90년부터 현재까지 고등부 2차 선발전을 가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결승전에서 붙었던 2등이 아니라 예선전에서 붙었던 3등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또한 60kg 체중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지난달의 선발전과는 달리 이번 2차 선발전에는 63kg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운동하고 나오면 62에서 63이 나갑니다. 보통 5kg, 6kg를 보통 평소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60kg 빼는 것보다 63kg 빼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슈협회는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아 2차전을 하게 됐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구 체육회나 교육청에다가 이미 지침 나오는 대로 기준을 잡아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 선수 측에서는 김 선수의 코치와 아버지가 지난해 우슈협회 간부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던 것의 보복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뤄진 것이라며 2차 선발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신임 시당위원자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조원진 의원만 응모함에 따라 이달 3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임 위원장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원진 의원을 차기 시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당초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메르스 여파로 30일로 연기했고 30일 오전 11시에 시당위원장 2취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름철 성수식품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돌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식약청 직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우려가 높은 빙과류와 냉면류, 음료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또 편의점과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살피고 미생물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금호공대가 기성회 폐지에 따라 신설해야 하는 재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구성원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교수회는 신설되는 재정위원회가 대학 본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 전체 정원에서 교수회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측은 교원과 재학생 등 다른 구성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교수회가 재정위원 정원의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름이 볕을 막아주고 바람도 자주 불어주는 덕에 모처럼 더위로 인한 큰 불편 없으셨죠. 오늘도 대구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년 이맘때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고 영천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15도, 구미와 문경은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모두 28도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 예천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지만 봉화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